남원쌀이 좋은가 봐요. 안녕하세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생활기술 김미선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시생활교육 4회차입니다. 오늘도 고은 선생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 날이 너무 좋죠? 네, 선선하니 네. 괜찮습니다. 뱀사골 단풍이 엄청 예뻐지고 있습니다. 딱 오는 길에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장관이더라고요. 네. 오늘은 어떤 거 할까요? 오늘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구기자 호두 인삼밥. 이 지역에 호두가 또 많이 나고 다녀보니까 마을길에 그 어르신들 담장에 구기자가 잘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기자 호두 인삼밥을 하고 그다음에 소고기 마구이 그리고 장아찌로 해놓으면 1년 내내 잘 먹을 수 있는 정말 손쉬운 더덕장아찌를 생더덕과 함께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9월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은 굉장히 건조한 계절입니다. 그리고 지상부의 모든 것들이 건조함으로 인해서 다 말라가고 그러기 전에 지상부에 있던 모든 것들을 모든 기운을 전부 땅속으로 수렴하는 그런 계절이어서 지금 이 계절은 특히 이제 가을의 중심에 서 있는 이 10월에는 오곡백과가 전부 무르익고 그 안에 다시 들여다보면 과일들이 정말 잘 익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땅 속엔 뿌리들이 아주 튼실하게 자라고 있어서 정말 좋은 식재료들이 많은 그래서 저는 1년 중에 지리산에 살고 있다 보니 4월과 5월 그리고 10월과 11월 한 초순까지 이때가 정말 이제 좋은 그런 계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그래서 뱀사골 인근에 또 남원에 여기저기 나가보면 단독주택 안에 한 그루쯤 있는 호두나무의 호두와 그리고 집집마다 담장에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구기자의 열매를 가지고 기운을 내주는 이런 인삼 가지고 해서 기운을 내주고 우리 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음을 보해주는 그런 그 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식재료이면서 문 열고 나가면 있는 그런 그 제철 재료를 가지고 이 계절에 맞는 건강한 음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물에다가 잠시 담가 놓으면 이 뿌리 사이사이에 있는 모래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솔로 살살살살 문지르면서 씻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내두라고 하는 곳은 이제 잘라서 버리시면 되고요. 호두는 이렇게 겉껍질 속에 과육 이게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더니 살짝 이제 썩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속에서 보호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몸에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대장을 촉촉하게 해줘서 변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가을에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식재료이고 또 뇌 건강을 좋게 해주는 그런 식재료니까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꽃이 2번 피고 열매가 2번 이제 달리는 구기자입니다. 여기에 잎이 막 쫙 빼곡히 있었는데 구기자는 얼마나 맛있고 몸에 좋은지 새들이 가만두질 않아서 꽃도 다 따먹고 열매도 다 따먹고 이 이파리도 보면 지금 성한 것이 없을 정도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같이 밥을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재료 손질을 하는 거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쌀은 두 손으로 살살 비비면서 찬물을 가장 빨리 버리고 그리고 한 2-3번 더 씻어서 이렇게 체에 건져서 40분 정도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렸어요. 추석 무렵부터 햅쌀이 나오기 시작해서 남원의 햅쌀로 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로바로 생산된 네, 신선한 재료들을 가지고 네, 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솥에 불린 쌀을 넣고요. 자, 밥물은 네, 계량컵으로 한 컵의 쌀을 씻었기 때문에 네, 밥물은 네, 한 컵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찰랑찰랑 쌀을 씻었으니까 밥물 찰랑찰랑 네, 한 컵에 하고요. 그 다음에 부재료가 들어가는 밥들은 가능한 한 밑간을 이제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서 나중에 이게 주먹밥 같은 걸로 해서 야외에 들고 나가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밑간을 하시고 간장으로, 물론 집에서 담은 간장입니다. 그리고 들기름 네, 넣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기자 말린 것인데요. 흐르는 물에서 재빨리 씻어서 건져서 네, 왜냐면 이 구기자의 물이 네, 씻는 동안 여러 번 씻으면서 흘러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구기자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호두는 속껍질 안 벗기셔도 됩니다. 속껍질 속에 이 떫은 맛 속에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속껍질 벗기지 않고 네, 호두를 적당히 구기자 사이즈로 잘라서 네, 같이 넣겠습니다. 그리고 네, 수삼, 네, 수삼의 계절이죠. 네, 가을에 수확한 네, 수삼인데, 자, 손질은 네, 물에다 잠시 담궜다가 사이사이 모래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내두 부분만 살짝 잘라서 네, 버리시고요. 그리고 네, 이런 잔뿌리 버리지 마시고, 이 잔뿌리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인삼은 사포닌이라는 특수한 네, 생리활성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제 연구자들의 논문에 의하면 4년근에 가장 사포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6년근 드시지 않아도 되고요. 4년근 네, 이렇게 해서 드시고 이거를 구기자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그냥 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으셔도 되고, 나는 통으로 먹고 싶어 그러면 그냥 통째로 그냥 한 뿌리 넣으셔도 됩니다. 썰으셔서 네, 여기다 넣고요. 수삼이 한 4년쯤 돼서 제법 네, 굵으면 한 뿌리 정도만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삼계탕에 들어가는 정도의 작은 수삼은 2뿌리 정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2인분 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뿌리 정도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잘라서 네, 이렇게 한번 같이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하는 방법은 흰쌀밥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밥이 네,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가 흔들리고 한 1분 후에 불을 껐고 지금 김이 다 빠졌고요. 밥이 됐어요. 와, 뚜껑을 열자마자 구기자의 구수한 향, 그 다음에 호두의 그 기름진 향, 그리고 네, 특히 인삼. 네. 오, 인삼 향이 막 나요. 네, 인삼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졌어요. 네. 네. 사람도 압력이 너무 세면 터져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네, 터졌어요. 터지고 네. 요거는 잠시 네, 그릇에다가 담아 놓고 밥을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을 그릇에 담아 놓고 이것도 어떠세요? 네, 요거 네, 손에다 넣고 네, 뭉쳐서 주먹밥으로 해서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다니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소고기 마구이를 합니다. 소고기는 네, 우리가 먹는 축육류들 중에서 가장 네,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좋은 그런 네, 육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정말 또 산에서 나는 약이다. 이래서 이름을 산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와 함께 네, 여러분들에게 네, 선보일 음식인데요. 마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네,
껍질을 까서 썰어 놓으면 되는데 제가 만지는데 미끌미끌해요. 미끌미끌한데 제가 얘를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문지르면 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마이는 여러분들에게 갈 마는 장마라고 해서 길게 생긴 마를 잘라서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네, 이 마는 이제 장마. 모래 땅에서 자라서 아래로 엄청 길게 내려가는 그런 네, 마고 그다음에 주먹처럼 생긴 마들이 있어서 주먹마 또는 단마, 짧아서 단마라고 얘기하는 마가 있고 산에서 키운 그냥 네, 산마, 야생마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대략 효능들이 비슷한데 이 마는 생으로 먹으면 소화, 그러니까 비위의 기능을 되게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익혀서 먹으면 생으로 먹으면 네, 생명의 원천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되게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머니들이 인삼과 네, 이 마를 같이 말린 것들을 갈아서 네, 네, 뭐 요거트나 우유 이런 데 타서 아침마다 식구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생마를 갈아서 거기다 계란 노른자를 띄워서 또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하는데 특정한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먹었을 때 다 좋은 것이니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고기와 마가 만나면 정말 이 계절에 가장 기운을 내주고 그다음에 네, 폐 건강을 도와주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모양을 내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음식이 되었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싫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네, 마를 깍두기처럼 썰어서 거기에다가 불고기감을 넣고 감자를 조리듯 그냥 이렇게 졸여서 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소고기 불고기를 하실 때 거기에다 마를 네, 좀 썰어서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보시고 너무 복잡해서 나는 하기 싫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소고기 불고기 예, 재워서 가끔 드시잖아요. 거기에다가 마를 썰어서 넣고 그냥 조리하셔도 됩니다. 혹시 네, 그렇게 조리하셔서 네, 인증샷을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고기와 마를 같이 드시는 게 최고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불고기감을 좀 얇게 썰어진 거가 말기 좋기 때문에 저는 불고기감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 말아보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가 잘 붙으라고 여기에 네, 쌀가루나 뭐 밀가루 뭐 여러 가지들 녹말가루를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놓고 네, 한 번씩 이렇게 톡톡 쳐요. 톡톡 치면 바르지 않아도 여기에 이제 이 가루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넣고 말게 되더라도 네, 쉽게 들러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네, 준비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주말에 한 번씩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넣고 다 같이 넣고 볶아서 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좀 저는 준비를 해서 전부 말아놨는데요. 이걸 이제 좀 더 익힌 상태에서 조리기 위해서 네, 기름에다가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이 두꺼우면 네, 프라이팬이 달궈지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네, 조금씩 두르고 좀 전에 말아놓은 네, 말을 올려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리를 하면서 비 오는 소리를 듣네요. 먼저 올린 것부터 네,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이게 끝까지 다 익지 않아도 되고요. 마는 푹 익으면 네, 감자가 잘 익었을 때 같은 그런 식감이 나고 맛이 나지만 네, 또 약간 덜 익었을 때 생으로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삭아삭하니 또 맛있어서 그 나름대로 괜찮으니까 네.
자, 이제 웍에다가 옮겨서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가 다 구워져서요. 이제 얘를 조릴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모든 조리는 쉬운 것이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기는 했지만, 여기서 제가 이거를 왜 말아서 한번 구웠을까요? 동물성 지방을 식물성 지방으로 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기를 약간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로 동물성 지방이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과히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성 지방을 평상시에 많이 드시지 않는다면 네, 그냥 구워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간을 하는 기본이 가장 간장이 가장 기본이죠. 네, 간장에 졸여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물을 좀 넣어요. 네, 그래서 물을 넣어서 이 수분이 들어가서 촉촉하게 어우러지면서 네, 익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자, 소고기를 재우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연육작용을 하고 하는 게? 네, 그렇죠. 배죠, 배. 그래서 저는 그냥 B급 배를, 네, 즙을 낸 배즙을 그냥 보통 사용합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이게, 네, 배즙 좀 넣고요. 그 다음에 단맛도 주고, 또, 네, 고기의 잡냄새, 이런 걸 잡아주는 청주 좀 넣고요. 청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들어갈까요? 파, 마늘. 그리고 후추. 이렇게 해서, 네. 조림장이라고 해도 괜찮고, 혹은 뭐라고 할까요? 네. 뭐, 이것도 나름대로 양념 간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날이 추워지니까, 네, 파를 다져서, 네, 계량 스푼에서 해놓은 게 딱 모양이 굳어져 버렸어요. 네. 자, 이렇게, 네, 됐죠? 이거를, 네, 고르게 여기다가, 네. 넣고, 네. 이제 불을 켜고 조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용소슴 치면서 끓고 있어서,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불을, 네, 중간 이하로 줄입니다. 네, 중간 이하로 줄여놓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네, 이 국물을, 네,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네, 끼얹으면서, 네, 위에 있는 쪽에도 간이 잘 배도록, 네. 네. 뭐, 계속해서 이러실 필요는 없고,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는 사이에, 네, 잣을, 위에 고명으로 쓸 잣을 이렇게 잣가루를 만듭니다. 이 잣가루는, 한지, 네, 혹은 뭐, 키친타올 같은 데다가 잣을 넣고, 칼을 세워서 이렇게, 네, 이렇게 썰듯이 계속 이렇게 하고, 다시 밑에 있는 종이를 갈아주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밑에 있는 종이를 갈아주고, 다시 이렇게 칼을 세워서 계속 썰듯이 이렇게 해서 다져서 이렇게 곱게 잣가루를 만들면 이렇게 뽀송뽀송한 잣가루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서역 향병이나 이런 데도 사용하고, 우리의 육류 요리에 고명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런 거죠. 근데 이 가을에, 네, 마와 소고기와 이 잣이 어우러지면 정말 훌륭한, 네, 음식이 됩니다. 소고기 마구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 딱 됐어요, 딱. 네, 이렇게 해서, 네, 다 됐으면 얘를 하나씩 꺼내서, 네, 담아볼까요? 네, 담아보겠습니다. 자, 얘를 여기다가, 네, 잣가루에다 묻혀서, 싹 묻혀서 하셔도 되지만, 또 이제 예쁘게 모양을 낼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네, 한 줄 더 담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소고기 마구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을에 권하는, 네, 소고기 마구이 어떠신가요? 우리가 9월에는 도라지를 썼어요. 뿌리 채소들 중에서 도라지를 썼고,
감기가 걸리면 어떤 음료를 마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도라지차, 생강차 뭐 이런 거를 드신다고 하시는데 도라지가 분명히 폐에 너무 좋아서 도라지의 효능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선폐작용이 있다. 폐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도라지는 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말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면서 좋은 것인데 만약에 목이 너무 건조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네, 윤폐작용,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더덕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라지를 지난달에 썼고 이번 달에는 이제 더덕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장아찌를 만들어서 1년 내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재료는 이렇게 딱 2가지. 더덕과 간장. 이 간장은 무슨 간장이냐고요? 집에서 담근 간장입니다. 그러니까 더덕은 자 이렇게 네, 뇌두 잘라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뿌리도 잘라내지 마시고 상처를 가능한 주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물에다가 한 30분 담가 놓으시면 요 사이사이에 있는 모래 같은 것들도 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솔로 문질러서 씻으세요. 이렇게 씻으신 다음에 얘를 가을볕에 요즘에 되게 좋으니까 한 하루 정도 말리세요. 그러면 수분이 다 날아가지는 않고 네, 겉이 살짝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요? 네, 항아리 좋아요. 유리병 좋고 이렇게 통 속에다가 더덕을 넣어요. 마음이 바쁘면 항상 이래요. 네. 차곡차곡 넣으시면 더 좋으실 텐데 네. 이렇게 더덕을 넣고 여기에 집에서 담근 간장 나는 집에서 담근 간장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신 분은 네, 로컬푸드 매장에 가시면 이 지역에 네, 전통 장류 생산하시는 분들이 갖다 놓으신 네, 국간장 혹은 한식간장, 전통간장 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간장을 여기다 붓기만 하면 돼요. 장아찌는 장에다가 하는 김치 같은 저장식품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부으시면 돼요. 지금 공간이 있어서 그런데 네, 이렇게 해서 부어 놓으시고 네, 가끔씩 얘들이 잠기게 해서 제가 흔들면 조금 더 내려가겠죠. 워낙 지금 더덕이 실하고 큰 거라서 이렇게 되는데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얘를 한 달 정도 이상 있다가 네,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덕 장아찌 담그기 끝. 되게 쉽죠? 네.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미리 간장에다가 담아놨던 장아찌입니다. 하나 건져서 씻었어요. 물에 씻었고 네, 보시면 칼 자리를 안 내고 이거는 약간 이제 땅속에 있을 때 상처가 났던 부위들인데 얘네들도 네, 사람도 상처가 나면 이렇게 치유력이 있어서 얘네들도 치유력이 있어 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네, 뿌리까지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껍질을 까면 껍질 정말 잘 까져요. 이게 소금에 의해서 약간 껍질과 속이 살짝 분리되는 느낌이 잘 까지거든요. 그래서 까서 이렇게 까요. 이렇게 까시면 네, 얘를 네, 찢어요. 더 잘게 찢으셔도 돼요. 이렇게 속까지 간장이 잘 뱄죠. 이렇게 먹어보면 당연히 간장에 넣었으니까 엄청 짜겠죠. 짠데 사실 이런 양념들을 넣어서 먹으면 죽이나 누룽지 이런 데다가 같이 해서 먹으면 요 짭짤한 맛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몸에서 소금기가 많이 빠져나가고 이럴 때 최고거든요. 그래서 너무 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드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물에 담가서 이렇게 드시면 더덕의 모든 좋은 효능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물에 담그지 마시고 네, 여기다가 네, 저는 짠 거를 너무나 경기를 일으키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지금 특히 가을이어서 더덕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다가 생더덕을 넣어서 더덕의 향을 더 많이 입히고 네, 염도는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둘 다 네, 이렇게 두들겨서 찢어서 넣으시고요. 얘를 네, 요건 생더덕 껍질 깐 거. 껍질 잘 까져요. 그 다음에 더덕. 네, 장아찌. 이렇게 2가지를 같이 섞어요. 염도는 2분의 1로 떨어지겠죠. 네, 여기에
네. 기름, 네. 그 다음에 깨소금도 넣고요. 그리고 파, 마늘 이렇게 넣어서, 자, 나물 같은 거 묻힐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손목에, 네, 손가락 사이사이에 손아구에 힘이 꽉 들어가게 해서 막 묻히세요. 지금 장아찌의 짠맛이 생더덕에 옮겨가게. 처음에는 손에 착착 감기지 않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주무르다 보면 얘네들이 손에 착착 감기는 순간이 와요. 이제 다 묻혀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더덕을 먹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념구이를 거의 최고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더덕은 이렇게 장아찌는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더덕 자체는 생더덕을 그냥 썰어서 초고추장 찍어서 드셔도 되고 된장에 찍어서 드셔도 돼요. 된장 구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찹쌀가루 이런 걸 묻혀서 전으로 부쳐서 드셔도 되고 또 저는 간장이랑 고춧가루 양념해가지고 살짝 볶아서도 먹는데 여러 방법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뭐 까서 그냥 드셔도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죠. 그래서 드실 때는 이렇게 장아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생더덕 하나 같이 네 이렇게 해서 네 드시면 염도도 괜찮고 네 향도 너무 좋고 네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장아찌는 간장, 식초, 설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장에다가 된장이나 고추장 또는 간장에 이렇게 수분을 뺀 재료를 오랫동안 두어서 간기가 배어들도록 그래서 김치 대신에 먹었던 네, 그런 우리 고유의 뭐 발효 저장식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드시고요. 또 가끔 또 다르게 드시고 싶으시면 자 뭐죠? 고춧가루 넣어서요. 반 저기다 덜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빨갛게도 김치 담는 고춧가루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추장용 고춧가루가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고추장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왜요? 이미 간장 속에 들어있던 네, 짭짤한 네, 더덕 장아찌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네. 한번 또 담아 볼까요? 네. 네. 한 가지 재료로 네. 두 가지 같은 더덕 장아찌 무침을 네, 해봤습니다. 네, 10월의 밥상입니다. 네, 오늘은 구기자 호두 인삼밥 했고 소고기 마구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해놓았던 더덕 간장 장아찌를 무쳐보았는데요. 구기자 호두 인삼 네, 이 재료들이 의미하는 네, 건강함 그리고 소고기 마 이런 것들이 네, 많은 양이 들어가는 뭐 그런 것이 아니어도 매일 조금씩 혹은 가끔씩 자주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네,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드시면서 이런 재료들로 네, 밥을 하고 아이들 간식을 먹이고 네, 뭐 술안주를 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네, 폐의 계절에 네, 호흡기 질환을 막을 수 있는 면역력이 높은 네, 그런 음식으로 권해드리는 네, 식재료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쌀, 그 다음에 뭐 구기자, 호두, 인삼, 거기에 소고기, 마, 또 뭐 더덕, 네, 지난달에 했던 뭐 도라지부터 시작해서 꿀, 뭐 이런 재료들이 모두 네, 견과류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니까. 열매 그리고 뿌리 채소들 이런 것들이 10월에 너무 좋은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이런 재료들로 집에서 건강하게 밥상을 차려서 면역력을 높이고 네, 이겨내시죠. 코로나.
네.